안녕하세요. 책 읽는 설한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입니다. 보바리 부인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그 줄거리에 대해서는 다들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평범한 의사 샤를 보바리는 돈 많은 미망인과 결혼했다가 돈 많은 미망인에게 질린 차에 젊은 여성 엠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미망인 출신 아내가 죽자마자 엠마와 결혼하죠. 그 엠마 또한 낭만적 연애의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 엠마는 둔감한 샤를에게 실망하고 여러 번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선행을 베풀다가 자린고비가 되었다가 집을 화사하게 꾸몄다가 성당에 열심히 다니며 종교에 헌신하는 등. 그러나 이 시도들 끝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수준에 이른 엠마는 권태로움을 견디지 못해 젊고 얌전한 법학도이자 하숙생 레옹과의 밀회를 즐깁니다. 즉 바람이 난 것입니다. 레옹이 학업을 위해 파리로 떠난 뒤에는 바람둥이 한량 로돌프가 그 곁을 채웁니다. 로돌프와 사치품을 사들이며 쇼퍼홀릭이 된 엠마는 상인 리르에게 돈을 빌리는 빚쟁이 신세가 되지요. 엠마가 로돌프에게 도망치자고 제안하자 로돌프는 혼자 몰래 도망쳐버리고 다시 레옹이 돌아옵니다. 레옹과 두 번째 불륜을 즐기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소비를 줄이지 못한 엠마는 리르가 집을 압류하려고 하자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고 결국 비소를 훔쳐내 자살합니다. 이후 남편 샤를은 빚더미 속에서 아이를 겨우 키우다가 엠마의 서랍 속에서 죽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고 그 충격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샤를 보바리와 엠마 보바리의 아이조차 행복한 미래를 살지는 못했지요. 줄거리만 보면 이 소설은 여성 혐오적인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등장하는 여성 인물이 사치스럽고 부도덕하다고 해서 무조건 작품을 반여성적인 작품으로 읽는 것은 소설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태도겠지요. 사실 이 소설에서는 엠마만 허영심에 들뜬 것이 아닙니다.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는 엠마의 남편 샤를 보바리부터 봅시다. 샤를은 처음에는 돈 많은 미망인과 결혼했지만 알고 보니 그 미망인이 돈이 그리 많지 않자 오히려 금세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엠마와 불륜을 저지르지요. 즉 샤를 보바리와 엠마 보바리, 이 부부는 시작부터 건전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사랑을 이루었지만 그 시련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짓밟은 결과였지요. 이 마누라는 매일 아침 코코아를 마시라고 했다.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밤에 샤를이 돌아오면 그녀는 말라빠진 긴팔을 이불 속에서 내밀어 그의 목을 감싸고 그를 침대 모서리에 앉힌 다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나를 잊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둥. 어차피 자기는 불행한 여자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둥.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건강을 위해 면모금의 실업과 좀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요구했다. 샤를에게 사랑을 달라고 매달리던 죽은 전처의 모습. 죽은 전처만큼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사람도 없지만 실상 더 슬픈 것은 이 전처, 미망인의 모습이 소설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미망인 전처도 충분히 사랑을 누릴 만한 한 명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일찍 나와서 빨리 죽는, 그래서 엠마가 엠마 보바리 부인이 되게 하는 배경에 불과하게만 나올 뿐이지요. 이 미망인 전처야말로 진정한 비극적 사랑의 주인공이겠지요. 자, 이 모습을 보고도 과연 샤를이 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그가 엠마를 사랑한 것 또한 선이냐 악이냐를 떠나서 그에게만은 진심이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남성 로돌프는 어떤가요?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하고 친절하지만 엠마를 갖고 노는 이 남자도 성인 군자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도 따지고 보면 자신의 사랑에는 열심이며 진심입니다. 나는 어쩌면 이다지도 바보일까?
그는 심한 욕지거리를 하며 자신을 꾸짖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엠마는 아름다운 여자였어. 그 여자를 위한 것이니까 나는 성실한 것이다. 더할 나위 없이 역겨운 이 대사를 읽을 때면 쓴 웃음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이조차도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로돌프는 엠마에게 빚을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가운데에도 자신은 엠마를 위해서 떠난다는 괴기한 망상에 접어들며 이윽고는 이 모든 것이 엠마를 위한 희생의 일종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착각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기가 엠마를 위해서 도망쳤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소설은 로돌프의 비겁함을 그 개인만의 성격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남성의 본성으로 설명하지요. 사실 2, 3년 동안 로돌프는 남성의 특질인 타고난 비겁성으로 철저히 엠마를 피해왔다. 엠마가 여러 남성들을 돌려가며 만났듯이 남성도 여러 여성들 중 이득이 안 되면 무조건 헤어지고 그럴듯한 변명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변명에는 진심이 가득하지요. 한편 두 번 불륜을 일삼은 내연남 레옹은 어떤가요? 만날 때마다 언제나 레옹은 전번 밀회 이후에 한 일을 낱낱이 보고해야 했다. 언젠가는 시를 보내달라고 했다. 자기를 위한 시를, 자기를 찬양하는 사랑의 시를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레옹은 아무리 해도 둘째 줄의 운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사파가 든 시집에서 소네트 하나를 뽑아 뺏겨보냈다. 허영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엠마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였다. 법을 공부한 레옹은 문학적 창의력이라고는 쥐뿔도 없지만 세련되어 보이고 싶기에 소네트 한 편을 뺏겨서 자기 시마냥 엠마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세련되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사랑의 진심이긴 합니다. 엠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세련된 척도 하지 않았겠지요. 행동은 거짓일지언정 사랑은 진심입니다. 소설 보바리 부인의 정말로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논하되 그 사랑에 취하는 인간들의 이기심을 들추고 그 이기심이 어떻게 그 사랑을 합리화시키는지를 아주 예리한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도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결국 샤를 보바리와 엠마 보바리는 모두 다 경제적으로 파멸하고 그들의 아이 또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지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레옹, 로돌프도 파멸할 만큼의 쓰레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멸하지 않지요. 따라서 보바리 부부, 가족의 파멸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생긴 결과라고 무조건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쓰레기들 중 보바리 부부 가족만이 파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진심은 자기적이고 자의적인 것입니다. 그 진심의 자기성과 자의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진심에 맞는 상대방과의 사랑은 오르며 아닌 사랑은 그릇되었다고 단정지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는 식의 동어 반복적인 합리화를 일삼을 때 자신은 그 상대방을 존중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랑이 시작되겠지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접했던 데에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는 병문안 쫓아오지 않더군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친구가 죽은 후에 바로 다른 친구가 그 죽은 친구의 여자친구와 사귀더군요. 뭐 그럴 수 있지요. 평생 죽은 남친을 그리워하며 수절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재밌습니다. 이 새로운 남친, 여친은 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친의 얼굴에 뾰루지가 난 거죠. 그러자 전 남친이 교통사고 당했을 때에는 병문안조차 안 오던 그 여친이 이 새 남친에게 말하더군요. 뾰루지 나서 어떻게 하냐고, 당장 피부과 가야겠다고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모두의 사이에서 애정 표현을 일삼더군요. 그때 느낀 역겨움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병문안조차도 오지 않고서 새 남친 뾰루지 따위에 온갖 걱정을 퍼붓는 여친, 죽은 친구의 장례식조차도 오지 않고서 그 죽은 친구의 여친과 사귀는 그 친구 녀석. 물론 그들은 아직도 잘 살고 인터넷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사랑의 진심을 지킬 것을
다짐하지요. 자신의 희망찬 미래와 함께. 하지만 그 역겨움 또한 과연 제가 도덕적으로 정당해서 품은 감정이었을까요? 보바리 부인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책처럼 낡고 부족한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더 읽고 싶다고 느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